자, 얘들아, 거기 34페이지 보시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는데 나와 있는 건 되게 조금만 나와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차피 요약본이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호의 원자 조금 시간 오버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간에는 이걸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보어. 이 보어는 여러분 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 우리가 전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푸딩 모양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러더포드 씨가 발견을 했어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줄을 누가 돌고 있다. 행성처럼. 그쵸? 전자가 돌고 있다는 모형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답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어라는 양반이 전자 껍질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뭘 얘기한다고요? 껍질. 우리 지금은 딴 전자 껍질이고요. 그 당시에 궤도라고 했어요. 궤도.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한 건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 수업시간 들어봤겠지만 현대는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우리가 지금 실한 친구들은 오늘 나갔어가지고 전자 구름이 왜 전자 구름이라고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구름과 같은 그렇게 뭉게뭉게한 그림이 나온다고. 맞죠? 자, 우선은 보호권 할 건데 잘 보세요. 이 양반은 하늘물만 풉니다. 수소만 가지고 해요. 다른 원자 가지고 절대 안 해요. 수소만 갖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하는 모든 이유는 다 수소를 기반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한 헤리움, 리튬, 나트륨 이런 거 설명을 못해요, 이 양반이. 그게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그걸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양반 이를 틀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수소 기체를 강정관에 쏴가지고 얘의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됩니다. 하는데 원래 여러분 핵림을 스펙트럼 하게 되면 빨간색, 파란, 이게 연속이 나오거든요. 이 얘거는 특정한 애들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끊어져서 나온다고. 이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해요. 그럼 거기서 그 생각을 한 거지. 얘는 왜 연달아서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와?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원자에 양성자죠.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궤도,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궤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걸 설명하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동글동글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이 동심원 하나하나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궤도, 우리로 따지면 전자 껍질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 껍질.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 양반은 K, L, N, N 해서 첫 번째 껍질을 K라고 부른 거고요. 두 번째를 L, 세 번째를 N, 네 번째를 N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현대로 넘어가면 N은 1, N은 2, N3, N4로 표기가 돼요. 우리 말로는 첫 번째 껍질인데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어는 K, L, N, N으로만 했지 N으로 표기하지 않았어. 이건 현대 거예요. 이 양반은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만 얘가 다닐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다른 궤도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의 형태가 띄엄띄엄 나타나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옆에서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알겠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원래 K죠? 원래는 K야 얘들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현대법까지 배우니까 그냥 N은 1이라고 표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주행자 수라고 해서 나중에 현대에서 배운다에 네? 이거는 두 번째.
무슨 말이야? 나는 이걸 동심을 좀 그랬지만 실제로 여기 옆을 쳐다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애가 여기가 그냥 원자 해결하고 따지면 되겠죠. 제일 가까운 애가 이렇게 존재하고 두 번째 있는 애가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건 우리 쳐다보는 거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쪽 간격이 뭐예요? 에너지 간격이? 아니 뭐지? 이 궤도의 간격이 줄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자가 다닐 수 있다 없다고 했어. 이 양반은 있다고 했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자 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핵은 여러분 양성자잖아요. 어차피 얘는 수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양성자하고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즉 다른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을 거고. 그럼 그때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있을 때,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예요. 무슨 상태라고요? 에너지가 가장 뭐한 상태? 낮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이라는 뜻이야.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다? 나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닥 상태가 돼. 전자는 무슨 상태에 있다?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있을 때를 바닥 상태. 그러니까 양성자는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정적이 있었어. 하면서 양성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온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더우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죠. 얘도 움직여요. 그래서 막 물이 올라가요. 뭐라고? 물을 이렇게 뭐 한다고 했더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뭐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아니면 뭐 저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저기 끝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내가 지금 어쨌든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에너지 받아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애들은 첫 번째에 비하면 에너지 중립값이 뭐하다는 뜻입니까? 높다는 뜻이에요. 맞아 안 맞아? 만약 얘가 에너지를 내가 10이라고 놓으면 얘는 40이라고 40. 그럼 내가 30을 먹었으니까 40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와요.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맞냐 안 맞냐? 맞아요. 한번 써줄게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에너지를 뭐 해서, 얘들아, 얘네가 에너지를 뭐 해서 지금 흡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런 상태들을 들뜬 상태라고 해요. 무슨 상태? 들떴어. 이런 상태들을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는 약간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봐봐, 여기 안정해 있다가 내가 에너지를 팍 받잖아. 막 올라가요. 근데 더 이상 에너지 안 주죠? 다시 내려가요. 방수로.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더 이상 에너지 안 줘? 그러면 얘가 다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다시 내려가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 들뜨이던 바닥에는 존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마 너희는 지금 배웠을 것 같은데 전자배치 규칙 배웠죠? 뭐 어찌됐든 배웠죠? 갖고 아마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걔네들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걸 물어볼 거야 얘들아.
그런데 들뜬 상태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잖아 얘들아. 안 돼요? 이거 무슨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있어. 그리고 바닥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내가 설명하려고 지금 약간 빌려고 하는 거예요. 들뜬 상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얘들아. 찰나이긴 하지만 알겠어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가장 아래에 있을 때가 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껍질이 존재가 있으면 바다.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데만 있으면 들뜬.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애는 이제 뭐 했냐? 이 양반은 이제 이 간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값. 이 간격만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차이값을 에너지로 환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와요. 사실 이 양반이 찾은 건 아니고 다른 양반이 찾은 건데 그 공식이 뭐냐면 E는 마이너스 n제곱 1312kJ이라는 공식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얘가 K라고 상수라고 놓여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문제는 다 K라고 나와요.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N이 뭐야 얘들아? N이 껍질이죠. 이 N이 뭐라고? 전자껍질 번호야. 선생님, 제모스 누구야? 따님? 냅둬요. 네. 엄마들은 수도 사는 줄 알아요. 아무튼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건데 계산해봐야겠죠.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응용편이죠. 이 간격을 내가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때의 상태, 이때의 상태, 이때의 상태를 알려준 에너지 값이고요. 우리가 써먹는 건 이 간격 값이에요. 한마디로 변화량, 차이 값이라고 하더라, 델타.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에너지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돼.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해볼게요, 이제. 만약 이 2에 있던 전자가 이 첫 번째로 떨어진대요. 뭐 한대요? 떨어진대요.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툭 떨어진대요. 그러면 높은 곳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에너지를 이건 뭐 하겠어? 방출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기되는지 보시라고요. 나가요? 뭐 어떻게 구하냐? 그냥 뒤에 펼치라고요. 자, 처음에 2가 2. 그다음 1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거 K라고 할게요. 그럼 4가 되죠. 빼기 가를 열고 1. 그다음 1 넣어, 1 넣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플러스 4분의 3K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4분의 3K만큼의 에너지를 나는 방출 중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는 무슨 값? 방출한다. 방출. 얘가 여기 떨어질 때 얼마? 4분의 3K만큼을 뭐 한다? 방출한다고 에너지를. 자, 그럼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원에서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이렇게. 쫙 멀리까지 간대요. 해보세요. 그냥 하면 되지. 자, 본다. 이렇게 할까요? 1번, 2번. 자,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1분의 K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K 맞죠? 네. 근데 얘들아 무한대분의 K는 여러분 수학 때도 배웠겠지만 우리가 극한값 0에 수렴한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거의 0이에요. 그럼 뭔 K야?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다? 흡수예요. 얼마만큼? K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다고 얘들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얘들아 여기 얘 아니 어디 갔어? 얘 봐봐 어때? 일로 쭉 올라가고 있죠? 네. 맞냐 안 맞냐 얘들아? 맞아요. 그럼 얘는 K만큼을 에너지를 뭐 하는 중이다?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스토리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수소만 가지고 있다니까? 수소만 가지고 이 사람이 상식 패턴 나온 거 보고 아 특정한 궤도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궤도가 있을 거야. 거기만 전자가 다닐 수 있어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이제 바다 얘가 에너지 흡수하면 들뜨면서 이제 빛이 나오는구나 이거 따진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 근데 보다 보니까 이 간격을 알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말고 나중에 다른 과학자가 이 간격값을 찾은데 그 공식이 이거라고요. 이건 이 양반이 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양반이 이 원자를 만나서 이걸 얘기하진 않았어요. 다른 과학자가 해요. 다른 과학자. 그래서 올라가면 어쨌든 흡수한 거고요. 내려오면 강수한 겁니다. 근데 보통 강수할 때 비대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무한대면 엄청 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아 양성자랑 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할까요? 저렇게 먼데? 못해요. 그럼 결국 뭐냐?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뭐라고요? 만약에 얘가 K만큼 에너지 흡수하잖아요. 요거 그럼 전자 한 개가 떨어져 나간다.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 이게 됩니다. 전자 한 개 버리는데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우리 시험범위예요. 아직은 안 배우시나?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무한대까지 에너지를 내가 충분히 줘가지고 흡수시키면 얘가 떨어져 나간다고 아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온된다는 뜻 아니에요?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여기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수소는 이온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인지했어 안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넘겨도 될까요? 끝난 거 아니에요. 얘랑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이 써야 되는 건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지울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뭘 설명할 거냐. 선생님이 저기 스펙트럼을 한번 표현 좀 해볼게요. 스펙트럼. 여기 좀 분만 주세요. 그것도 뭐 쓰니까. 빛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 영역만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요? 노란. 여기는 파란. 청록. 빨간. 즉 이 스펙트럼은 수소의 스펙트럼이에요.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이거든요. 가시광선 보면 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여기가 다 까매요. 그냥. 보시면 대략과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 얘들아, 빨간색 촉하는 그 영역이거든요.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이 빨간 쪽 있죠. 이쪽이 보통 우리가 파장이 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쪽은 파장이 뭐래? 짧아요. 그럼 선생님 파장이 뭔데요? 원래 전자기파가 1초 동안 간 거리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혹시 물리 수업 배웠어요, 근데? 물리 수업에서 그 플랑크 식이 있어요.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만든 공식이 있는데 그 양반의 공식에 의하면 파장은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반비례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즉 반대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얘는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고요. 얘는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자외선 아세요? 자외선? 자외선? 네. 여러분 선크림 바르는 그 자외선 있잖아요? 그 자외선은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잘 한번 생각해봐. 둘 중에 하나야. 자외선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그게 크니까 피부 속까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너네가 뭘 바르는 거다? 선크림을 발라서 차단시키는 거잖아. 화학적으로.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침투해서 여기 나중에 여기 막 비닐 좋은 게 이런 거막 잡티. 심지어 심하면 피부 안까지도 유발해요. 세포를 변형시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받는 거 있죠? 엑스레이. 걔는 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투과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진 않지만 내 몸을 투과를 시킬 정도로 에너지가 뭐하다는 얘기야?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노출받으면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래서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나중에 암 발생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빨간은요 오히려 에너지가 적어요. 무슨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혹시 안과 가면 눈에 결막염 생겼을 때 거기 가서 무슨 빨간빛이 눈 대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막 뜨끈뜨끈 열이 나와요. 보통 저기에서는 열 형태로 나오는데 그걸 눈에 쐬줘갖고 여기를 약간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완화시킬 때 우리가 여기다 선크림 뭐 바르는 것도 아니고 큰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에너지가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 해도 별로 타격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장이 길다 짧다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걔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 왜? 시험 문항을 보다 보면 파장이 짧은 건 누구와 누구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파장을 볼 게 아니라 그 역으로 뭘로 해석해야 돼?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야. 근데 어떤 관계다? 반비례다. 알겠습니까? 붉은빛 계열은 오히려 에너지가 작아요. 대신에 멀리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해 질 때 하늘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빛들은 이미 다 흩어지고 거기까지 멀리 가지도 못해요. 구름에 비해서 다 분산되거든요. 근데 빨간 빛은 가장 멀리까지 전달이 되고 분산이 제일 안 돼요. 그래서 노을이 그렇게 붉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험 문항에서 파장이 나오면 파장이라고 보지 마시고 난 뭘로 인지해라? 에너지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는 거예요. 에너지. 알겠죠? 자, 그러면 왜 네 가지 빈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 본서 라이몬 계열, 발모 계열, 파신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얘는 걔랑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같이 하려고 선생님 세팅을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럼 볼게요. 라이몬 계열은 뭐냐? 진짜 라이몬을 과학자가 잘 찾은 거야. 그래서 자기를 붙인 거예요. 라이몬 계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모. 파신. 계열이 있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고어의 수소 원자몬을 토대로 해서 전자전이를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그 빛의 형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류를 해요. 분류를.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이 발모라는 사람이 아까 그 시를 만들어요. 어쨌든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몬 계열부터 설명할게요. 라이몬 계열은 뭐냐? 두 번째 껍질 이상부터 해갖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간에 이거야. 여기로 떨어져야 돼요. 무슨 껍질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면 다 무슨 계열이다? 라이몬 계열. 두 번째에서 떨어지든 세 번째에서 떨어지든 네 번째에서 떨어지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빛의 형태는 항상 얘는 거의 대부분 항상 자외선 나와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보라색 영역 바깥입니다. 어디냐? 여기. 여기가 무슨 영역이다? 자외선이고 요 영역을 뭐라고 한다?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빨간색은 우리가 적색이니까 적외선 밖이다 그래서 여기 적외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라이머신 뭐라고요? 전자를 이동시켜 봤는데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를 떨어뜨리면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럼 발먼은 뭐라고 하셨냐? 발먼은 나는 좀 다른 걸 해야지. 어떻게? 난 두 번째 떨어지는 걸 따져본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부터? 세 번째 이상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대부분 봤더니 얘는 뭔 소리 나오더라? 무슨 선? 가시광선이라고. 그럼 패션은 뭐라고 했냐? 느낌 오죠? 몇 번째? 세 번째.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네 번째부터 해가지고. 그랬더니 얘는 적외선 영역에 빛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됐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썼냐? 자, 잠깐만 돌아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분명 간격이 뭐 해준다고 그랬지? 좁아진다고 그랬죠? 물론 이 상태로 보면 얘가 높은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이 간격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얘들아, 이 간격과 이 간격 한번 보라고. 이 간격 차이값이 더 크죠? 그럼 에너지가 크면 아까 뭐라 그랬어? 파장이 어떻다고 그랬어? 작다 그랬죠? 맞냐 안 맞냐? 다시 간격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이값이 크다는 뜻이야. 맞아? 전자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 그 차이값이 뭐하다고? 크다고. 크다고. 그럼 차이값이 크다는 얘기 그만큼 강추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 우리 두 번째랑 첫 번째로 떨어질 때 간격이 제일 크잖아. 그럼 에너지가 그냥 큰 상태잖아. 그러니까 무슨 영역의 빛이 나오더라? 그럼 그 다음에 좁은 간격이 누구야? 발목의 쪽이죠. 팔신 같은 경우는 되게 좁죠 다. 그러니까 나오는 에너지가 적어야 이동할 때 그 나오는 에너지가 적어. 그 간격값이 적어. 그래서 어떤 빛이 나와? 저기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능력 좀 보셔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로 전자전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슨 계열이고 어떤 빛이 나올까 이걸 물어봅니다. 물어본다고 얘들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냐 안 맞냐? 자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발번은 몇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두 번째로 떨어지면 다 무슨 빛이 나온다고 했어? 가시? 그럼 빨간색 파랗고 이 계열의 빛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소는 딱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아까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에너지가 작은 게 빨강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간격이 제일 좁아야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요 간격이 제일 뭐 해야 돼? 좁아야 돼. 어디로 떨어지는데?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데. 그럼 좁으려면 요거 아니에요? 이만큼? 얘들아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맞지? 아하! 빨간 빛은요 3에서 1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이에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그때 강추하는 빛이 무슨 빛이다? 빨간색 빛이에요. 맞잖아요. 제일 에너지 간격이 뭐하니까? 적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4에서 떨어지는 거고 얘는 5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냥? 6에서 떨어지는 거지? 아하 빨주노초 파남보 요 가시광선 영역의 네 가지 빛은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에서 떨어지는, 즉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났을 때 나오는 그 딱 네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 다음도 궁금한 거야. 7에서 떨어질 때. 근데 어쨌든 얘들아 어디로 떨어져? 이로 떨어지지. 그럼 이거 무조건 무슨 계열이다? 갈머 계열. 무슨 계열이라고 얘들아? 무조건 어디로 떨어지니까 통 떨어지잖아. 이거 정이야.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7에 떨어지면은 얘들아 이걸 바뀌겠죠. 더 간격 넓어질 테니까. 에너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영역 아니에요? 갈머 계열인데 잘해서 드시는 거예요. 일단 나한테 따져요. 선생님 아까 가시가지 나온다는 거죠. 맞냐 안 맞냐? 근데 왜 갈머 계열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보세요. 우리가 정의를 맨 처음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얘가 6이든 7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두 번째로만 떨어지면 무조건 갈머예요. 그런데 잘 보다 보니 6까지 상관이 없는데 7을 떨어뜨리면 보라 바깥, 즉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와요. 에너지 간격이 더 넓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얘는 뭐냐, 특별한 케이스야. 뭐냐, 가시광선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만 따진 거야. 실제로는 무슨 빛도 나온다. 자외선 빛도 나와. 무슨 계열이지만. 갈머 계열이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빛에 대해서는 참고를 알아두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난리가 납니다. 왜? 어쨌든 얘랑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뭐만 아시면 되죠. 자외선 참고를 알려주라는 얘기고, 어쨌든 어디로만 떨어지면, 위로만 떨어지면 7이든 8이든 뭐든 간에 갈머 계열입니다. 하지만 7부터는 자외선으로만 나타난다고요. 빨간 파란 거 저 가시광선 영역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그냥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빛만 알려준 거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요것만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 정이니까.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 못했어 얘들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보시죠. 어디? 35페이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1번 수소 방정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통과시켜. 자 보세요 얘들아. 거기 봐봐. 여기 봐봐. 딱 네 가지 있지? 그 얘예요. 이게 얘예요. 그래서 빨강은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두 번째 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옳은 것을 물어봤다. 기억, 수소 원자에는 4개의 전자 껍질이 있어요? 더 있죠? 네. 많아요. 그 중에서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 4가지가 나온 거예요. 땡, 니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줄을 그쵸? 분량 속도를 띄엄띄엄 봐봐. 애들 알고 봐봐. 이 궤도 봐요. 띄엄띄엄 있잖아. 여기 연달아서 막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선스펙으로 나온 거야. 답은? 저 니은은 맞고요. 디귿이요. 이거 맞아요? 러더포드를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러더포드에 조작법이 나오지도 않는데. 맞냐 안 맞냐? 답 몇 번이다? 자 그럼 시간 줄 테니까 2번 한번 해봅니다. 고의 원자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했어요? 해볼까? 자, 2번.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 맞죠? 그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걸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2번. 원자의 중심을 어느 정도 하는 거 맞죠? 자, 3번. 불연 속적이다.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 궤도에만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 중간에 빈 공간에 표시가 안 돼서 내가 전자 표시 안 했잖아. 알겠습니까?
네. 5번은요? 뭐가 이상해요? 작아진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다 높아진다고 잠깐 질투상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안 맞아? 다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3번 못 고르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에너지 뭐 할 거 찾으래요? 그럼 내려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지. 내려와야 방출하는 거고 에너지 흡수야 올라간다고. 아까 보세요 여기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방출하는 건 내려오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A 맞아? 네. B 맞아? 네. C는 안 돼요. D는요? 맞아요. 그래서 A, B, D, A, B, D 몇 번? 이거 못 찾으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4번 보시죠. 그림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서로 다른 전자 껍질에 있대요. 얘들아 가면 몇 번째 껍질에 있어? 첫 번째. 이 원이 첫 번째 껍질이란 뜻이야. 나는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럼 가면 바닥 상태고 나는 들뜬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맞냐 맞냐 안 맞냐? 자 그럼 기억. 나는 들뜬 상태. 맞죠? 그래서 니은 가에서 나. 그럼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갔네요. 그럼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그렇지 흡수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요. 자 T급 보세요. 나에서 가로 떨어진답니다.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진대요. 얘들아 첫 번째 어디야? 라이논 계열이거든요. 무슨 빛 나온다? 자외선 나와요. 맞죠? 틀린 겁니다.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런 형태 접목시켜서 물어본다는 뜻이야. 5번 보세요. 5번에 보시면 가는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다는 세 번째 껍질에 있네요. 그럼 이 중에서 바닥 상태는 누구예요? 가죠, 가. 나다는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 에너지 중위는 나가 가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그쵸? 두 번째 껍질도 높잖아요. 그죠? 높아, 안 높아? 얘들아, 높잖아. 니은 전자가 가에서 가. 그러면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네요. 네? 그럼 방출 맞아 안 맞아? 맞지요. 디귿 가와 다의 전자가 나로 각각 전이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그.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하고 다가 어디로 떨어진대요? 자, 가는 이게 지금 가야. 이게 가 입장이야. 이게 나 입장이고 이게 다 입장 아니에요? 그럼 가는 다 나로 넘어가야 되고 다는 나로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간격 보세요.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 압도적으로 큰데요?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크게 같다고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틀린 말이죠. 이거는 계산식도 안 써도 돼. 이런 것도 안 써도 된다. 이 그림을 알고 있으면. 맞아 안 맞아?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돼요. 3번이. 아시겠어요? 잠깐만요. 여기는 다음 장 넘기니까 그거 나오네요? 선택권 나오네? 그쵸? 39페이지도 없네요. 여기 없나 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오토나 완자 보시면 아마 도어에 푸는 거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비밀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공식 준해 갖고 에너지 간격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만약에 파장이 나오면 내가 뭘로 보라고 했지? 에너지라고 보라고 했지? 그때 이 공식 써서 비교하시면 돼요. 델타 공식 써서.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사실 고어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리고 이런 건 좀 미안하면서도 좀 그렇긴 한데 뭐냐면 고어가 어쨌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그 우리 교과서 보면 조금 나와 있어요. 그 자세히 디테일 나와 있진 않는데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청소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괴리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 포함해서 나영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서 어찌됐든 뭐 이해를 했든 못했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여러분 아셔도 충분히 보험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외에 그래서 어렵게 열심히 게 없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비율도 물어보고 그거 다 물어봤어. 요즘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원론적인 것만 좀 잘 아시면 보험은 썩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다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